쓰는 거 보소. 그치? 자,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복습하고 갈게. 우리가 단원의 이름이 수열해합인데 사실 부제가 다양한 수열해합이에요. 다양한 수열해합.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방법만 배웠잖아요. 그치? 하지만 보다 다양한 패턴의 수열들이 나올 수 있음을 앞에서 예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수는 없죠. 그치? 일단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만 한번 오늘 복습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는 여전히 등차 등비가 시그마에서도 등장을 한다는 거. 이거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일반항의 생김새를 보고 얘 등차네, 얘 등비네라는 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이젠 다 외우셨죠? 자, 일반항 자리에 변수 능력 K라고 할까요? 자, K에 대한 어떤 형태가 들어갔을 때가 등차 수열이죠? 시작. K에 대한 1차 함수. 맞죠? 그치? 자, 이 일반항 자리가 K에 대한 1차 함수가 들어갔을 때면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뭐다? 등차합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답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 한번 바로 해봅시다. 하나씩을 예시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 뭐냐 저기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아무나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몇 K 플러스냐? 시작. 아무나. 2K 플러스 1. 근데 오늘 이거 홀수 많이 했으니까 여기 2K 뭐라고 볼까요? 플러스 5 이 정도로 한번 해보자. 2K 플러스 5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좋아요. 자, K는 이번에 좀 변수를 줄까요? 아니다, 그냥 합시다. 1부터 10까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자, 그러면 등차 수열 합을 구할 건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역시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좀 이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항과 끝 항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할게요. 첫 항 같은 경우는 지금 몇인가요? 7이죠. 끝 항은 여러분들 몇입니까? 25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등차 중항에다가 그치? 항의 개수 몇 개를? 10개를 갖다 곱해주는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일반항 자리에 뭐가 들어와줘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K에 대한 무슨 함수? 지수함수. 옳지. 물론 점근선이 X축인 지수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지만 귀찮으니까 쌤이 안 쓸게요. 지수함수. 그럼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알겠지? 등비합 구하는 건 몇 가지 방법 말고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 말고 없으니까 그냥 공식 써서 가시면 되겠죠. 그치? 좋아요. 시간 만들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라고 한번 해볼까? 2에 1-3n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일반항 자체에 지수함수가 나왔죠? 맞습니까? 자, 누가 봐도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 인지하셔야 될 거고요. 정보 파악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항 몇이고요? 시작. 비 오는데 어떻게 두드려 한번 맞아볼 거야? 그치? 자, 첫 항 몇이고요? 시작. 4분의 1. 그치?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알아봐서 그런 거지? 그치? 안 쓰면 맞아? 알았어. 공비인 여러분들 몇입니까? 시작. 공비. 공비 몇이에요? 공비? 공비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더라? 공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바로 안 되시는 거 괜찮아요. 일단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서 제가 지수가 n이 되게끔 식을 정리해 주면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요 정도까지 조금만 그래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자, 공비 몇입니까? 8분의 1. 괜찮아? 그치? 8분의 1.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한번 써봅시다. 1-8분의 1에 첫 번째 아까 몇이었죠? 4분의 1이었죠. 4분의 1에 대해서 1-8분의 1에 10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워내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등차, 등비야 이렇게 딱 알아보고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시간까지 외워갖고 오셔야 돼. 공식, 그치?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다 공식. 아 근데 그 월급반 애들 수업해보니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왜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치? 그래도 뭔가 선생님이 방학 때 했던 그 이게 뭐랄까 언어가 좀 기억이 나나 봐요. 그쵸? 선생님이 막 이거 막 외우게 하고 엄청 외우겠던 거 기억나죠? 방학 때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그치?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치?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그마 K 공식은 뭐냐면요, 이제 이 일반항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K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와요. 훨씬 확장이 된 거죠. 1차식보다 차수가 높은 식이 들어온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셔야 된다 라는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 외적으로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 얘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 2, 3, 4 이렇게 돼서 몇 가지? N까지 더해지는 우리끼리 소위 자연수의 합공식이다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원래는 외울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식으로 좀 쓰기 원장을 좀 합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고요. 외우고 있는 친구들 한번 오랜만에 얘기해볼까요? 공식 시작. 5분의 2분의 분자 시작. n에 대해서 n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사탕부터 시작하는 한 번호만 알면 우리가 언제든지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거네요. 시작. 5분의 2분의 뭐 곱하기? 9 곱하기 몇? 12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 그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계되는 두 개 공식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오늘 되게 자주 나왔네요. 2K-.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자, 위에 거는 우리 뭐라고 일컬으면 딱 좋을까? 뭐의 합? 홀수의 합. 자, 밑에 건 뭐의 합? 짝수의 합. 자, 위에 거는 말 그대로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아래 거는 2부터 시작하는 짝수의 합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괜찮을까? 자, 위에 거부터 한번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홀수 n개의 합. 시작. 그쵸? 요거 잘 기억 안 나죠? 자, 이거 외우세요. nz. 필기 안 해도 돼. 그 교재 이거 어디 적혀 있어? 민자 이거 어디 적혀 있어? 167페이지에 적혀 있대. 그치? 167페이지. 밑줄만 써도 돼. 홀수 n개야. 자, 그다음 밑에 거는 짝수합이죠. 짝수합. 짝수 n개합은 그냥 여기 위에 거에서 2배만 하시면 되니까 n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짝수 n개합. 그치? 자, 바로 연습합니다. 1, 3, 5, 땡땡땡 27까지. 계산됐어? 시작. 비 오는데 아주 쭈쭈 집에 안 가가지고 시작. 자, 머릿속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홀수의 합인데 27이 몇 번째 항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알겠지? 27은 홀수 2k-1 대비 몇 번째 항이야? 14번째 항이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시작. 14의 제곱, 그러니까 196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공식은 여러분들 암기한 만큼 가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빠르게 가기 위함인 거니까 기억을 좀 하자고. 알겠지? 짝수야 쉽지 뭐. 짝수. 신발, 그치? 합은 시작. 뭐 곱하기? 9 곱하기 10. 그렇지. 그래서 90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응 잘하네. 그치?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는 걸로.
자, 이어서 두 번째 공식으로 갑니다. 아직 시간 있지? 여기까지만 소개하자. 자, 두 번째 공식은 우리 K제곱 갈게요. K제곱. 2차식. 자,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모든 항을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는 자연수 제곱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연수 제곱의 합. 이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니? 자, 뭐죠? 분모 시작. 6분의 그지? 분자 시작. n에 n 플러스 1에 여기 되게 많이 헷갈려요. 마지막 거 뭐였더라? 시작. 2n 플러스 1. 옳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외워서 마셔야 돼요. 자, 1부터 10까지 적용 한번 해봅시다. 1부터 10까지. 시작. 뭐분의? 6분의 뭐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11 곱하기 그 다음에 21 이제 이렇게 되겠죠. 됐어? 좋아. 뭐 계산 몇 번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지. 6이니까 여기 5하고 여기 7로 할까요? 7, 5, 35인데 35 곱하기 11이니까 몇이야? 385죠. 그치? 385 이렇게 해서 자, 제곱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뭐가 남았겠어요? 세제곱 남았죠? 세제곱. 맞지? 세제곱 공식. 세제곱 남았습니다. 세제곱은 외우는 거 되게 쉽죠? 아마 이미 외우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거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쉬웠더라? 그냥 뭐? 어디 갔어? 에이. 그치? 얘를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옳지. 제곱하면 된다. 2분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 공식을 그냥 통째로 제곱한다.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마지막에 좀 했던 거 복습하면서 좀 시작합시다. 공식들은 다 외워갖고 오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저번에 두 가지를 좀 소개했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등차 합이랑 등비 합, 그치? 등차 합, 등비 합. 자, 보시다시피 일반항 자리에 뭐에 대한 뭐 변수 K라고 주로 많이 쓰니까, 그치? 자, K에 대한 몇 참수? 1참수 들어가면 이제 등차, 그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자, 지수, 저기 뭐야? 일반항 자체가 지금 뭐일 때? 지수함수일 때. 자, 그때는 등비 합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치? 뭐 예시는 그냥 거기 밑에 교재에 있는 예시 가지고 한 번씩만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자 우리. 자, 여러분들 165페이지 보시면은 1번 1점 한번 봐볼까요? 자, K는 5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이네. 자, 그럼 보시다시피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등차 합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되죠? 선생님 일단 등차 중앙 쓰는 거 좋아하니까 등차 중앙으로 마무리할게요. 등차 중앙은 여기서 첫 항이랑 끝 항을 구차시켜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맞지? 자, 5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자. 몇이에요? 11이죠? 그 다음에 10 한번 집어넣어볼까? 21. 자, 양 끝의 값의 평균으로 우리가 등차 중앙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 그치? 거기에 항의 개수. 자,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랬죠? 이 값도 그대로 항의 개수 그대로 오는 거 아니야? 자, 5부터 10까지니까 재훈아 개수 몇 개? 6개.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과 내시면 1번 정답이다. 괜찮지? 오케이. 자, 오른쪽에 2번 한번 좀 봐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 2의 K제곱 더하기 5K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일반항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딱 등차 혹은 등비 단독적인 건 아니고 두 개가 뭐 돼 있다? 섞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러면 시그마 성질 가지고 끊어서 보시면 되고 뭐 여기 기준으로 하나, 두 개 이렇게 갖다가 끊어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2의 K제곱에다가 자, 1부터 5까지 5K-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 거는 승민아 무슨 수야? 무슨 수야? 등비 수야. 그죠? 자, 첫 번째는 몇이고요? 2, 그 다음에 공비도 2, 그지? 오늘 뭐 테스트 보니까 아까 뭐였더라? 이렇게 돼 있었나? 여러분들 2번 문제가요? 맞지? 뭐 등비 수열이다라고 이렇게 뭐 만약에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공비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치? 좀 외우라는 거 확실히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 지수함수에서 n의 밑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공비다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이걸 또 막 이렇게 막 대입해서 이렇게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주의 좀 하시고. 자, 어찌됐건 얘는 등비합 공식 여러분들 편안하게 써주시면 되고 한 개수 5개죠? 여기 하시면 되고 뒤에 건 어차피 등차합이니까 앞에 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네. 알겠지?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주시면 된다. 이 정도지 뭐. 자, 넘어갑시다. 저번에 우리 그 166페이지부터 나오는 공식들은 밑줄은 다 쳤었나? 밑줄 같이 쳤니? 좋아요. 자, 외울 거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길 부탁 좀 드리면서 예제는 여기 있네? 167페이지로 한번 넣을까요? 자, 어쨌든 저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로 배웠던 거는 이 자리에 이제 K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K 공식이다라고 할 만한 공식들을 다 암기하셔야 된다. 그지?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외워야 되는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예시 가지고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1번 한번 좀 봐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K제곱 빼기 K 플러스 1이야. 자, 원칙상으로는 이 시그마가 언제든지 각각에 대해서 뭐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라는 걸 1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맞지? 처음이니까 자,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일단 분배하고 여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버린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얘도 엄연히 하나의 일반항이다 보니까 앞에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이 지금 몇으로? 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공식을 외운 거니까 맞죠? 자, 항상 1인지 확인하시고 공식 적용해 주시면 되죠? 자, 외운 거 바로 한번 해보자. 자연수 제곱배합이네. 맞지? 자, 시작. 6분의 그 다음에 항의수 10 곱하기 그 다음에 11 곱하기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21이지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치? 오케이. 이렇게 바로 적용하시면 돼. 자, 두 번째 거 자연수협입니다. 시작. 5분의 2분의 뭐 곱하기 10 곱하기 11이지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 그치? 연결된 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엄연히 1부터 10까지 몇 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10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10이다라고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는 거.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원리는 이러한데 여러분들 마크로는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치? 바로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치? 쓰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2번 잠깐 봐볼까요?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K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긴 했는데 전부 다 뭐로 연결돼 있어? 곱셈으로 연결돼 있지. 근데 또 막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서 곱해져 있는 거에 각각 시그마를 분배하시면 안 되죠. 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개하셔야 돼요. 그죠? 자, 전개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합차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거고. 자, 3번, 4번 동시에 보겠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돼? 두 개를 각각 계산하는 거가 아니겠구나. 맞지? 자, 항상 청개구리만이 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근데 우리가 어디랑 어디가 똑같아요? 첫 항 번호랑 끝 항 번호가 똑같아야 우리가 합쳐질 수 있다는 거 배웠지? 그지? 그래서 합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된다. 워크북에서 연습 다 해주셨을 테니까 제가 말로 좀 하고 있습니다. 5번 잠깐 볼까요? 이거 별표 하나.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죠?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시그마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학에서 이 가로라는 거는 먼저 봐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치? 자, 딴 거 다 거두절미 하고 시그마 어떤 시그마부터 벌써 계산해야 될 거냐라는 것은 여기 중괄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먼저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실제로 어디다? 뭐 물론 일반항 자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치? 원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왜? 이게 바로 수열의 뭐래? 변수를 우리한테 지정해 주는 자리인 거니까. 맞지? 자, 여기 지금 문자가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J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 일반항 대비 자, 누가 변수인 거고? J가 변수인 거고. 그러면 I 같은 경우는 무슨 취급하셔야 된다?
상수 취급하셔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처음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노란색 가로부터 먼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만 지금 몇부터 몇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뭐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이야. 여러분들 뭐 앞에서 공식도 한번 써봤고 결과도 아마 거의 외우고 있을 거야. 55.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다만 i 같은 경우는 상수로서 총 몇 개가 또다시 더해지는 거니까? 10개가 또다시 더해지는 거니까 10i. 그치?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죠? 10i. 그치?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노란색 가로의 결과물은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같겠죠.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이쪽 시그마가 붙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10i 플러스 55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얘는 뭐 어차피 변수 다시 두고 i, 그럼 여기 이제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0 곱하기 또다시 55 에다가 55 또다시 몇 번 더해지니까? 10번 더해지니까 여기에 곱하기 10 해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시그마가 뭐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딱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는 괄호 가지고 순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 변수 체크 잘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오늘부터는 요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게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별표를 많이 쳐놓으시고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장 잘 하셔야 돼요. 앞에 건 쉽죠? 사실. 자, 기본적인 형태부터 오랜만에 선생님이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7번 봅시다.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자, 이런 거죠. 자, 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ak 플러스 2 빼기 ak. 자, 요게 두 번째 구조. 적어도 쌤 생각에는 대수 과정에서는 딱 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알겠죠? 자, 우리끼리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이름 붙일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랑 얘는 소거 형태다라고 일단 썼어요. 소거 형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한글을 여기다가 갖다가 연속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게 소거되는 형태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소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빼기를 기준으로 얘랑 얘 사이에 칸수가 지금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가 나죠. 얘를 앞으로 한 칸 차이 소거 형태다라고 우리끼리 지칭을 할게요. 자, 반면에 두 번째 거는 지금 몇 칸 차이 나니까? 2칸 차이 나죠? 자, 그래서 2칸 차이 소거 형태다라고 우리끼리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실제 얘가 어떤 식으로 소거가 되는지를 관찰해보기 위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면 A2-A1 요게 일단 첫 번째 항. 자, 2 집어넣으면 A3-A2 A4-A4 요렇게 일단은 값들이 더해지겠죠. 자, 가장 마지막에 n번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일단 식이 나오면서 요것들을 다 더하게 된다는 거. 그치? 자, 쌤이 일부러 세로로 한번 적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소거되는 것들이 잘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 소거가 되네. 맞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소거가 되죠. 자,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지금 소거가 확실히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될까? 남아있을 거야? 없어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밑에 A4가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럼 가장 마지막 n 플러스 1번쯤과 마이너스 an이 있을 텐데요.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an이 오히려 어떻게 될 거야? 없어질 수는 없겠죠. 바로 윗줄에 플러스 an이 나왔을 테니까. 맞지? 이렇게 일단 날아가면서, 자, 최종적인 결과는 an 플러스 1 빼기 a1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앞으로 한 칸 차이 소거 형태를 바라봤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다라는 거고,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앞에서 몇 개가 남고 하나가 남고 뒤에서도 몇 개가 남는다? 하나가 남는다. 한 칸 차이 같은 거. 알겠지? 제가 요거를 이제 여름방학 때 개념 수업 때 요거를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자,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거가 되는지를 발견을 하시면 나중에 조금 빠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은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야,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크게 혼낼 거야. 알겠지?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과가 외우기가 정말 쉬운데 이거를 왜 매번 대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 수업 때 일단은 이 결과를 바로바로 쓰는 연습을 오늘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외우는 과정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에 2번도 한번 좀 봐봅시다. 대입하는 건 요것도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야. 알겠지? 자, 출발. A 3-A1이에요. 요게 첫 번째. 4-A2고요. 5-A3입니다. 아무래도 칸수가 지금 확실히 두 칸 차이가 나고 있죠. 뚜루뚜뚜뚜해서 n번장이 들어갈 텐데, 자, 얘는 소거된 형태를 조금 더 잘 보고자 바로 직전항마저도 일단 구체를 한번 시켜줄게요.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다 나오신 거야. 그치? 자, 분명히 여러분들 소거가 되긴 돼요. 근데 위에 거, 앞에 거랑 분명히 다르게 자, 소거되는 규칙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3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게 아닌 그 바로 다음 거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소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죠. 괜찮아? 좋아요. A4는 어떻습니까? 이거 바로 밑에 게 뭔가? 날아가게 만들겠죠? 요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또 날아가겠죠. 그치? A5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자, 그러면 뚝뚝뚝뚝뚝 해서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쪽으로 오겠습니다. AN 플러스 1은 남아야 돼? 없어져야 돼? 얘가 없어지려면 누가 필요했는데?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근데 걔는 순서상으로 사실 이거 바로 다음 줄에 나와야 되는 거지. 반대로 얘는 이거 바로 윗줄에서 이미 날아갔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날아가게 되다 보니까 자, 최종적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써보게 되면 요렇게 남죠.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바로 일단 빼기 얘네들이 남죠. A1 더하기 A2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한 칸 차이가 날 때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것처럼 두 칸 차이가 날 때는 몇 개씩 남는구나? 두 개씩 남는구나. 그럼 만약에 어떤 선생님께서 약간 머리가 돌아갔고 세 칸 차이나 네 칸 차이가 되게 문제 출제되면 어때요? 똑같은 규칙성으로 여러분들 남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요. 자, 그래서 몇 개씩 남는지에 대한 일단 개수부터 외우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요, 요와 같은 소거 형태가 그대로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은은하게 요와 같은 형태를 숨겨서 출제를 해줍니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요와 같은 소거 형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발상들이 몇 가지가 좀 필요해서 자,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거 형태를 은은하게 숨겨놓은 것은 일단 크게 두 가지 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요 형태를 좀 먼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A, B분의 1 구조. 자, 요 A 자리와 B 자리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개수가 동일한 1차 함수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그런 디테일한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수열의 일반항 자리에 다음과 같이 생겨먹은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이거 적어놔야 된다. 부분분수 변형 공식을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 우리 재훈이랑 시훈이 선생님이 오늘 앞에 앉힌 이유가 있거든? 그치? 나랑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 친구들, 그치? 자, 요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보는 방식.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는 거였더라? 시작. 써져 있는 방향에서 B에서 A를 일단 갖다가 빼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그거에 이용해요.
역수를 갖다 우리가 취해주는 거죠. b-a분의 1. 그리고 가로 열고 자 누가 나오고요? a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분의 1이 나오게끔 이렇게 일단 식을 정해줍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배우더라? 그 공통수학 2의 유리식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식이에요. 알겠지? 자, 부분분수 변형식.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꼭 좀 적어두시고. 선생님,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속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어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얘들아 쌤이 간단한 것부터 예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봐. 교재 어차피 다 붙어있는데 자, 쭉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K는 1부터 쌤이 10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만약에 일반항 자리에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일단 가정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요게 딱 요렇게 이 정도는 괜찮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생긴 일반항에 대해서는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위에 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오변처럼 나타내고 시작하자는 거지. 알겠지? 자, 공식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발. 빼시면 몇이에요? 시작. 1 맞죠? 그럼 얘는 어차피 분모가 지금 몇인 거니까? 1인 거니까 앞에 따로 적을 필요 없고요. 자, 바로 누구부터? 시작.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와주면 되겠지. 괜찮아?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수 변형 공식이라는 건요 말이 조금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뭔지만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가 다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옳지. 여러분들 이게 통분이에요. 통분.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공식을 제대로 적용했는가 의심이 든다면 통분을 해서 검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 특히나 그 미적분 2 그 선택할 친구들은 이 통분의 역과정이 사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라서 이걸 그냥 배운 거야. 가장 먼저 고의수학에서. 알겠지? 원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통분을 반대로 하는 과정이 사실 이 공식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뭐 공식은 제대로 쓴 것 같으니 얘가 모임을 좀 인지하자. 왼쪽 거 있어요? 소거 형태임을 좀 인지하자. 쌤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것만 좀 봐주시죠. 뺄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을 봤을 때 항의 개수가 더 적은 건 지금 누구입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항번호가 더 큰 게 누굽니까? 뒤에 거죠. 얘가 K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러면 항번호가 적은 쪽을 K번장이다 라고 지칭을 했을 때 뒤에 있는 놈 자체가 K 대신에 누가 들어갔을 때 형태인지를 우리가 잘 본다면 누가 봐도 K 더하기 1이 들어있을 때 형태인 거니까. 자, 요게 소위 얘기하는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소거 형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갖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대입 안 합니다. 결과 내는 방법 지금부터 암기 도와드릴게요. 자, 이걸로 꼭 외우세요. 알겠죠? 자, 출발. 하나 남고 하나 남는 건 우리가 이미 알아. 근데 여기서 디테일만 좀 챙길게. 자, 항번호가 적은 쪽이 있고 항번호가 큰 쪽이 있죠. 항번호가 적은 쪽에 무조건 첫 항 대입이야. 그리고 항번호가 큰 쪽에 무조건 끝 항 대입이야. 요렇게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자, 갑시다. 항번호 적은 쪽에 첫 항 대입하니까 몇이야? 시작. 1. 가운데 부분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자, 항번호가 큰 쪽에 끝 항 대입하니까 몇이야? 11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이렇게 처리해보 넘어가요. 하실 수 있겠죠? 좋았어. 빈 공간 아무 데다 요거 한번 적어봐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잠깐 1분 뛸게. 벌써 답이 나왔어. 그렇지. 이거 원래 암산하기 살짝 좀 불안한 형태이긴 하거든요. 오해를 살 만한 형태라서. 자, 30초. 아니, 끝까지 계산하지 말자. 저기 선생님이 그냥 숫자를 막 잡았으니까. 요 정도 형태 정도만, 그지?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초. 자, 갑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인 건 아실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따라해 볼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바로 요형 테이블 인지하시고 공식 쓰자는 거지. 알겠지? 자, 갑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 뺀 게 지금 몇이니까 지금 시작. 옳지. 자, 그러면 2분의 1로 이거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바로 시작.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1차적으로 변형을 우리가 하는데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바깥으로 빼서 나중에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형태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지성아, 요거 소거 형태인 거 인정? 인정?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한 번호가 더 작아? 앞에 거. 자, 요게 여러분들 한 번호가 더 적은 거 맞습니까? 맞지? 자, 그럼 뒤에 게 한 번호가 크네요. 지성아, 둘 사이의 칸수는 몇 칸 차이? 2칸 차이. 2칸 차이가 나니까 앞에 몇 개? 2개, 뒤에 2개? 여러분들 이렇게 남는 게 맞겠죠? 괜찮아? 야, 왜 친구를 비웃어 이것들아? 왜 잠이 덜 깨갖고 온 놈을 왜 비웃냐고, 그지? 아니야.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진짜요? 지금 꿈속이야. 아니 근데 이거 얘들아 봐봐. 아니 누가 봐도 이거 2칸 차이 맞잖아요. 아닌가요? 이 많이 놓치는 부분. 우리가 보통 칸수를 몰아본다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위에 것처럼 뭔가 상수항의 차이, 그러니까 칸수 차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의 상수항의 차이가 엄연히 여러분들 몇 칸? 2니까 2칸 차이 난다라고 착각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칸수 차이를 판단하는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냐면 자, 갑니다. 한 번호가 적은 쪽을 K번짝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K 대신에 누가 대입돼야 얘가 나오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서진아, 이 K 대신에 누구 대입해야 제가 나와? 옳지. 자, 여러분들 여기 오면이 K 플러스 1이 대입돼야 얘가 딱 하고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몇 칸 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한 칸 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야,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런 거조차도 너무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공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식으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혹시 필기하셔야 될 분도 있으면 필기하세요. 칸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수항의 차이를 최고차항 개수로 나눈 게 칸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상수항의 차이가 지금 몇인데? 2인데 최고차항 개수 지금 몇이니까? 2니까 그래서 한 칸 차이라고. 절대 안 들릴 수 있겠지? 괜찮아? 지성아,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어. 답을 냅시다. 앞에 2분의 1 일단 있고요. 자, 항번호 적은 쪽에 누구 대입된다고? 1. 옳지. 그러면 시작. 1이죠. 가운데 보고 마이너스. 항번호 큰 쪽에 누구 대입된다고? 5. 그러니까 몇에? 11분의 1인가요?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지. 괜찮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됐어. 자, 소거 형태를 숨겨놓은 첫 번째 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 형태로 기억을 좀 하도록 합시다. 교재에 적혀있나? 두 번째 형태.
자, 얘는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루트가 지금 들어가 있죠. 맞아? 자, 요런 게 앞으로 일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자? 유리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화한다는 거는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하자? 켤레수를 곱하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변형 여기 좀 쓸게요. 자, 분자 분모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했어.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 시작.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분자 같은 경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가 되겠죠. 어디가 소거 형태냐면요. 여러분들 요 자리가 소거 형태예요. 요 자리가 소거 형태예요. 분자. 분모는 보통 상수가 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모는 보통 상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됐을까요? 좋아. 자, 바로 연습합시다. 얘들아, 이것도 한 번만 좀 적어줄래? 아, 그냥 3번이라고 하자. 빈공가 지금 남았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자, 30초 뒤에 그래서 해볼게요. 계산 끝까지 하지 마시고. 팀이 됐어? 안 됐어? 왜 펜을 내려놔? 인생을 내려놓고 싶나? 야, 뭐 시키면 뭐 어때? 틀리면 뭐 어때 임마? 그치? 우리가 기억이 오래 남지. 지성이가 앞에서 맨날 나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개털리 주면 하나 하고 있지 않았지? 야, 지성이가 알다시피 이게 일부러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 너네 알고 있지? 너네 그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그지? 야, 진짜 똑똑한 애들만 가능한 거야. 그지? 알지, 지성아? 모든 걸 반대로 얘기하는 남자야. 자, 갑시다 여러분들. 뭐 이런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오니까 일단 따라하도록 합시다.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켤레수 곱할 때 약간 좀 센스 있게 가시는 거 권장드릴 거는 여기 써져 있는 형태대로 켤레수를 곱하면 아무래도 분모에 음수가 나오니까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빼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가게끔 처리하시려면은 루트 3k 플러스 5 빼기 루트 3k 마이너스 5 그치? 요 구조로 분자 분모에 곱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뭐 큰 건 아니지만 그치? 굳이 음수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분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이 나오고요? 시작. 6이 나오죠. 6. 그치? 6. 그래서 6분의 1 일단 바깥으로 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분자에 남는 게 지금 우리가 요 형태가 그대로 남는 거죠. 루트 3K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3K 마이너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거 형태다라는 거 인지가 좀 되십니까? 빼기 형태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치? 하민아, 얘랑 얘 사이에 칸수는 몇 칸 차이? 2칸 차이. Y 2칸 차이. Y 2칸 차이. 역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치? 한 번호가 적은 쪽이 누가 봐도 얘잖아. 그러니까 얘를 K번장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대입돼야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K 플러스 2가 대입돼야 딱 얘가 되죠. 괜찮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식 쓰여도 됩니다. 상수항의 차이를 최고차 기수로 나누자. 그럼 두 칸 차이. 맞지? 자 그러면 답은요 조금 식들이 많이 나오겠네. 바로 좀더 크게 만들어. 자 외우는 방법 역시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칸 차이 날 때는 몇 개 나온다고 우리가 했더라? 두 개. 그치? 자 역시 항번호 큰 쪽과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얘는 뭐 항번호가 큰 쪽이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큰 쪽에는 끝항이다라는 규칙성은 똑같아요. 자 그럼 10 집어넣으니까 몇이야? C죠? 루트 35. 근데 하나가 더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대입하는 게 맞겠어? 옳지. 자연스럽게 9를 집어넣는 게 맞겠죠. 9를 집어넣습니다. 루트 32. 이렇게 해서 일단 앞에 두 개가 남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여줘야 되겠네. 자 가운데 뭐 무조건 빼기고요. 뒤에 남는 두 개는 항번호가 작은 쪽에 일단 첫 항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몇이야? 루트 2. 근데 하나가 더 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해야 되겠어? 2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를 집어넣는 게 맞으니까 루트 5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이게 뭐 정답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월이니까 뭐 슬슬 우리가 이제 전범위로 된 연습을 할 거잖아. 그치? 와 시간 겁나 부족해요. 이 수열 파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랑 이제 뭐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사람이랑 인지 구조화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은 수열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야.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하나 전부 다. 그래야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장이 아니라 이건 거의 강제야. 자 바로 쓸 수 있게 여러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만큼 겁나 많이 나오는 형태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겠죠. 17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종합적으로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일단 171페이지에 1, 2, 3, 4 네 문제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네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낯선 수열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도입된 교가 시그마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보통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들은 애초에 시그마의 형태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치? 자, 시그마 형태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항을 내가 꾸려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수열할 때 가장 첫 시간에 했던 게 사실 일반항 만들기부터 먼저 연습을 했죠. 그치? 그래서 내가 뭐 몇 개 문제에 대해서 일반항을 만약에 하나라도 못 만들었다 싶으면은 딱 내가 이 부분이 실제로 부족했구나. 그치? 이거 인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반항은 N번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항의 대표항이 돼야 돼요. 즉 대표항이다라는 거는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일단 반영이 돼야 되고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일단 반영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치?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위에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일단 콤마로 끊어주셔야 각각에 대한 한 정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두 수의 곱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앞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한 규칙성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이잖아. 그럼 굉장히 노골적이죠. n번째 항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뭐가 될 수뿐이 없다? n이 될 수뿐이 없겠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숫자 일반항 만들 때는 패턴을 또다시 찾기보다는 앞에 있는 숫자와의 관계성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이죠. 5고 7이에요. 맞죠? 자 앞에 거 대비, 앞에 거 대비, 앞에 거 대비 그치? 어떤 연산으로 만들어지는 건 실제로 아닙니다만 자 이 같은 경우는 3, 5, 7이니까 연속적으로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네. 맞지? 자 따라서 일반항 만들어 보면 이 정도는 바로 하겠습니다. 2n 플러스 1 이렇게 대변이 되면서 일단 일반항을 만드는 게 첫 번째로 반응이시고요.
자, 일반항 만들고 나서는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시그마를 갖다 붙이어 디자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자를 n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1부터 첫 항번호 일단 집어낼 거고, 가장 마지막에 더해진 항이 몇 번째 항이냐를 근거로 끝 항번호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자리 보면 딱 보이죠? n자리에 딱 누가 들어갔을 때야? 12가 들어갔을 때인 거니까 12 이렇게 갖다 채워주면 일단 끝나는 거지. 됐을까?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2라운드. 3라운드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셔야죠. 자, 어떻게 하시기로 우리가 했더라? 전개해서 우리가 계산하기로 했죠. 2n제곱 더하기 n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잘 외웠던 어떤 것들? 공식 활용해서 다 마무리했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물론 앞에 들어가 있는 실수배 같은 거는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공식 6분의 12 곱하기 13 곱하기 25인가요? 플러스 2분의 12 곱하기 13이죠.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단계가 무려 3단계나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치? 몇 번 나오노? 2번 나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늙어서 이런 거 계산하셔도 돼요. 그치?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산하셔도 돼요. 자, 이어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 더하기 5, 3 더하기 5 더하기 7. 자, 역시 일단 앞에서 했던 단계를 그대로 밟아내고자 n번장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치? 이거 못 푸신 분들은 되게 억울할 거야. 아, 왜 그러면 내가 이거 규칙성 확실히 판단했거든. 그치? 박하민, 우리 못 푼 박하민. 공개적으로 저격해야지 않겠어. 다음에 4번장 얘기해봐. 시작.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맞아요. 5번장 얘기하시면 그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 근데 n번장을 얘기해봐 그러면 왜 얘기를 못하느냐라는 거지. 그치? 자, 아까 뭐라 그랬어? n번장은 모든 항을 대표하는 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것들에 대한 공통점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자고. 자, 물론 첫 번째 항은 조금 변수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항들은 전부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3부터 시작한다라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n번장조차도 합으로 생겨 처먹었을 거고 3부터 시작하는 어떤 것들의 그냥 합으로 묘사가 되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차이점이 뭐야? 한글의 차이점이 바로 뭐야? 응? 형나 한번 얘기해봐. 차이점이 바로 뭐야? 재훈아 한번 얘기해봐. 차이점이 바로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차이점. 야, 지나가던 선생님 조카도 대답하겠다. 어? 개수가 맞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쵸? 아주 막 무거운 수학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크게 2가지 정도의 답변으로 부여되죠. 선생님, 더해진 개수가 달라요. 혹은 가장 마지막에 더한 값이 달라요. 이 정도 답변은 사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도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더해진 개수가 다르고요. 그 개수에 대한 규칙성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첫 번째 항은 1개 더해져 있잖아. 두 번째 항 2개, 세 번째 항 3개. 야, n번장이면 이거 몇 개 더해져 있겠냐? n개 더해져 있겠죠. 이게 그냥 일반항인 거예요. 맞지? 근데 위에 거와 다르게 이렇게 생긴 일반항은 와우, 너 지금 몸무게 몇 킬로야? 어? 너 지금 몸무게 몇 킬로 정도 돼? 한 100kg 정도 돼? 그지? 야, 이놈은 부피 자체가 거의 한 200kg 되는 것처럼 보여. 너무 무겁잖아. 일반항 자리에 집어넣기가. 맞지? 그러니까 얘를 좀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압축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일단 정리 좀 하자. 여기가 뭔들 무슨 상관이야? 3, 5, 7 이렇게 해서 더해진 n개의 합이니까 누가 봐도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거 압축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 아시겠죠? 그치?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3가지나 되는데 이쯤에서 뭐 여러분들 공식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2분의, 그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시작. 뭐 곱하기? 나 진짜 안 외우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 2분의 뭐 곱하기? 뭐야? 네네. n인가? 맞지? n 곱하기. 그 다음에 시작. 2a인가요? 더하기.
그지?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뭐죠? d죠. 그러니까 여기 2 이제 이렇게 됐어? 약간 되죠? 자,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n에 대해서 그냥 몇이에요? n 플러스 1인가요? 되게 귀엽게 나오네? n 플러스 1. 요게 1번. 끝났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그냥 쓸게요. 두 번째 단계. 일반항 n 플러스 1에 시그마 변수 일단 자연스럽게 n으로 잡았죠? 1부터 그치? 어디까지? 문제에서 지금 이거 한 번은 알려줬죠? 몇 번째까지 더하세요? 10번째까지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 이거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그치? 지금 여기 상수항 계산 잘못하지 않았니? 그치? 이거 n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서 그죠? 이거 수정할게 이렇게 그치? 자, 계산하는 거는 이제 뭐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좋아요. 자, 3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역시 1번과 동일하게 자, 플러스를 콤마 형태로 일단 끊어서 보시면은 n번째 만드는 거 역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모든 항들이 우리한테 전부 다 지금 뭘 날리고 있으니까 뻑큐 날리고 있으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돼줘야 돼. 맞지? 일단 이렇게 시작해줘야 돼. 그 다음에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여전히 공통점이 안 끝났죠? 전부 다 어떻게 생겨서 먹었어? 분모는 뭔가를 제곱하고 거기서 1을 빼고 있다고. 여기까지가 공통점. 차이점은 밑에 들어가는 숫자들에 대한 규칙성이 차이점이죠. 맞아? 첫 번째 항 몇? 3, 두 번째 항 5, 세 번째 항 7.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얘잖아 이게 2n 플러스. 그치? 그냥 앞에서 한 거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2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빼기 이게 있다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겠습니다. 시그마. 자, 변수 자연스럽게 n으로 잡았네.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고요. 재훈아, 마지막 항. 끝항 번호? 12. 좋아요. 12가 딱 들어가야 25 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인데 조금 낯설죠, 여러분들. 하지만 요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자, 뭐만 한번 해봐줘 버리면? 전개만 한번 해봐줘 버리면 자,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전개하면 상수항 날아가는 거 보이죠? 자, 10 되게 이쁘게 나와요. 4n 제곱 더하기 4n이 이렇게 나는 거야. 맞지? 자,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냐면 공통인수가 지금 4n이 있다 보니까 걔로 갖다 묶어주는 작업을 한 번만 거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지. 4분의 1 실수배로 어차피 바깥으로 빼고 나면 n 플러스 1분의 1 구조니까 우리 뭐 지워지긴 했죠? 자, 바로 어떤 형태? ab분의 1 구조가 사실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바로 공식 한번 써보시면 b-a가 지금 몇이니까? 1이니까 그냥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되게 이쁘게 나오겠네. 몇 칸 차이 나니까? 한 칸 차이 나니까. 그지? 한 칸 차이 나니까 4분의 1 일단 앞에 있고요. 항번호 적은 쪽에 첫 항 1. 자, 항번호 큰 쪽에 끝 항. 그래서 13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이거 몇인 거야? 13분의 그럼 몇인 거야? 13분의 4가 13분의 4.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3이야? 13분의 3. 정답이 나오시면 된다.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건 조금 경험치가 좀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자, 마지막 4번하고 우리 2교시 마무리합시다. 4번은 좀 노골적이네. 일반항 이거 되게 잘 보인다. 맞지? 자, 역시 플러스 기준으로 전부 다 콤마로 끊어봅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우리한테 역시 뭘 날리고 있고요? 뻑큐 날리고 있죠. 분모는 루트 더하기 루트 구조고요. 루트 더하기 루트 구조. 앞에 있는 덩어리의 규칙성부터 먼저 체크합시다.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3 이런 식이니까 n번째 항이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앞에 거와의 관계성을 이용하자. 앞에 거 대비 얼마만큼 더해진 거니까 1만큼 더해진 거니까 여기는 n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반항 끝. 이게 제일 쉽네. 일반항이 제일 쉽네. 그치? 어떤 구조입니까? 우리 방금 저기서 지웠던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1 구조죠? 자, 뭐 하시면 되고요? 유리하시면 되고요. 맞지? 자, 유리화해서 맞다. 뭐 시그마를 먼저 나타내는 거 먼저. 자, 오늘도 할게요. 시그마 일반항 일단 잘 만들었고, 자, 항상 첫 항 번호 1 우리가 제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자, 끝항 번호 뭐 들어가면 됩니까? 몇 들어가면 돼요? 47 들어가면 되나요? 그치? 뭐 끝항 번호가 좀 이쁘지 않아? 이렇게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치? 자, 유리화 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47까지 역시 빼는 방향 요렇게 되게끔 켤레수 곱해주시면 분모가 1이 되면서 요렇게 빼는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그치? 자, 누구 봐도 한 칸 차이. 항번호 큰 쪽에 누구 데이? 끝항 데이. 그러니까 루트 49. 자, 항번호 작은 쪽에 누구 데이? 첫 항 데이. 그러니까 빼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나오시면 되겠다. 됐죠? 좋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은 지금이 마지막인 거 아시죠? 그치? 자, 근데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내가 하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숙련을 하셔야 돼. 알겠지? 좋아요. 자, 일단 한번 끊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